거 핑크 교재고요. 163페이지부터 같이 읽어보고 문제 풀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교재 시작할게요.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를 이용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장소나 건물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상에 나타난 장소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이용할 때는 우선 방위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위라는 말은 방향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지도에서 방위가 없다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에는 동서남북이 존재하며 방위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위표가 없을 때에는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며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도를 이용할 때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기호나 범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 지도상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호를 사용할 경우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범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도마다 서로 쓰이는 기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범례를 활용해서 지도를 살펴본다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기호나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도에서는 축척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축척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도에 나타난 축척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축척 막대자를 이용한다면 지도상의 두 지점의 실제 거리를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축척이 지도상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라면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은 지도에서 높이가 같은 곳을 서로 연결하여 땅의 높낮이를 나타내주는 선을 말합니다. 등고선은 색깔을 이용하여 땅의 높이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땅의 높이가 높을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뒤에 보면 5줄 요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 같이 볼게요. 방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위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기호나 범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축적으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고 등고선을 통해서 지역의 땅의 높낮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5줄 요약은 직접 한번 써보십시오. 자, 첫 번째 것만 같이 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여기다가 1이라고 쓸게요. 지도를 이용할 때에는 여기 띄어서도 여기 그냥 우선 붙여 쓰는 거죠. 여기는 항상 방위표를 이용해서 여기도 띄어 쓰지만 여기 붙였습니다.
이렇게 뒤에 부분도 다 써주세요. 쓰는 게 정말 공부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어휘 연습 볼게요. 우리 숙지, 방향, 변화, 표시, 정도, 지점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요거를 본문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오면은 훨씬 그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숙지라는 단어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봤습니다. 숙지, 그리고 방향 나왔고요. 변화, 또 표시, 정도, 지점. 주요 내용이라고 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 않게 지금 어휘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쓰였었는데 숙지, 익숙하게 또는 충분히 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걸로 짧은 글짓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꼭 숙지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여행 갔을 때도 저는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건강한 해외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지어볼 수 있겠죠. 또 방향, 우리 공부할 때 방향을 설정한다는 말도 많이 쓰죠. 변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 달라짐. 획기적인 변화, 이렇게 획기적인이라는 단어랑 또 같이 이어서 많이 쓰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고, 표시, 겉으로 드러내 보임. 요것은 이제 성의 표시다. 표시가 나다.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라는 뜻이죠. 정도,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양부, 우열 따위에서 본 분량이나 수준.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다. 중학생이 풀 정도의 문제다. 그런 수준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 다음 지점. 땅 위의 일정한 점. 고속도로 이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방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방위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본문에서 나왔죠. 방위라는 말은 말의 높낮이를 의미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방위라는 말은 방향의 위치를 의미한다 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번, 지도에서 방위가 없다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없다. 네, 맞죠? 방위에는 동서남북이 존재하며 방위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맞습니다. 방위표가 없을 때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맞는 말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1번, 지도상에 나타나 있는 기호나 법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2번, 기호는 학교, 우체국, 병원 등을 지도상에 간단히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 3번, 기호는 복잡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아니고 기호를 사용할 경우에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 있다고 읽은 바 있죠. 그래서 이거 틀린 이야기고 4번, 법례는 지도에 쓰인 기호와 그 뜻을 나타내주는 것을 말하죠. 법례를 활용해서 지도를 살펴본다면 지도에서 나타내는 기호나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축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등고선 지도에는 축척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맞죠? 축적은 지도에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지도에 나타난 축적을 통해서 실제 거리를 알 수 있다. 맞아요. 4번. 등고선 막대자를 이용한다면 축적 막대자죠. 이거는 두 지점의 실제 거리를 쉽게 알 수 있는 건 축적 막대자입니다. 4번 틀렸네요. 4번.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것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에 따라 지도의 자세한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를 우리는 축적이라고 했습니다.